네, 시간이 없네요. 워낙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이번에 목표는 14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시간은 뭐냐? 사회 계약론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 사회 계약론을 왜 썼냐? 가 중요해요. 사회계약론을 왜 쓰냐. 그러면은 사회계약론을 쓰게 된 이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자연상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뭐냐? 자, 자연상태에서요, 개인은요 자유롭고요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 곧 불평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평등이 하기하고 있는 바는, 이 불평등은 곧 타율인 거고, 원래 자유와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이었던 거,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가본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은 자신을 그의 승인 없이 복종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안 따른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쉽게 정리하면은 내가 나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이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회계약론이 이 책을 쓰면서 의미하는 바는 의도하는 바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자유와 평등, 다시 이 자율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루소가요, 이 사회계약론의 목적은 뭐냐? 자유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회복인데 조금 더 하나 좀 어렵겠지만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회복은 이제 자연적 자유를 의미할 텐데, 논의를 전이하겠지만 자연적 자유는요, 이제 여기서 얻게 되는 사회적 자유랑은요 다릅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자율의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나와 있는 자연적 자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립된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인데,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실현되는 자유는 우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히 확실된 개념은 아닌데, 다만 이 자율로서의 자유 개념을 나는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유의 회복이 이제 뭘 통해서 되느냐? 바로 이제 일반 의지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일반 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의지. 근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은데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갑부터요, 갑을 병신, 무기 병신, 임, 개까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여서 합의를 하겠죠. 야, 우리 사회적 자유를 회복하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까? 너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줘. 그걸 자연권이라고 할 거예요. 자연권을 또 전면 양보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만장일치예요. 당연히 만장일치 할 수밖에 없지. 내가 나의 자유를 회복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장일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루소가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거 하면은 이제 일반의지 만들어져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아마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요. 의지. will이라고 하죠. will. 아니 그 마터 프로젝트 will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칸트 수업할 때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서 오르댕능을 할 수도 있고 경향성을 고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의지가 맞아요. 하여튼 이 의지들이 있는데, 이 의지에는 개인적인 욕망도 있고요, 공공적인 욕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사람들의 의지를 모은 것은요 전체 의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전체
의지가 되겠죠. 근데 이 전체 의지 중에서 내가 사람들을 공동체가 모두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랑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의지. 여기 중에서 전체 의지 중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 다 모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의지가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다시 공동체를 위한 의지를 곧 일반 의지. 혹시 집합 여러분들 배웠나요? 집합할 때 이거 여집합 이거 교집합이 교집합 배웠죠? 교집합. 전체 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다. 근데 갑자기 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가 왜 나와요? 우리 맨 처음 자연상태 할 때 뭐 봤습니까? 연민 봤잖아요. 연민에서 사회적 미덕이 발생하는데 그 연민은 자신의 행복 추구하는 것을 완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연민이 확장되어서 공동체 전체한테 퍼졌을 때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 그것을 곧 이제 공동체를 위한 의지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 의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의지를 만들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일반 의지는요,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로서요, 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일반 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자, 개인은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요, 일반 의지에요,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합의했으니까. 내가 합의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돼요. 지금 다시 요거는 이 사회 계약은요, 전체 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의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 의지를 만드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일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일반 의지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니까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야. 근데 다시 이 공동체는 내가 합의했어. 공동체를 위하는 건데 다시 정리하면 이 공동체는 곧 나야. 왜냐하면 나도 일반 의지가 있으니까. 일반 의지가. 그리고 이 일반 의지에 공동체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나는 일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에 복종한다는 거랑 똑같지만 다시 또 뭐랑 같다?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뭐랑 똑같다? 자율과 같고 일반 의지를 실현으로 함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빠르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한 게 홉스는 막 군주정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로크는 대의민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를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일반 의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루소가 추구하는 정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만장일치를 통해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를 곧 내가 공동체를 위한 것을 도출하는 직접 민주정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직접 민주정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너무 적어야 되고 자원들이 많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2016년도 제가 이제 임용고시 볼 때 문제로 나와서 그냥 완전 헬게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저도 아마 봤으면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직접 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뭐 홉스는 군주정 이야기했고요. 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 체제에 대해서 루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일반 의지를 실천하는 게 정부예요. 다시 하면은 로크는 막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 정말 대빵 힘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루소한테서 더 메인은 이 일반 의지, 시민들에서 공동체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정부 체제는요 그냥 일반 의지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입법권이랑 입법권이랑 행정권 나머지 루소 단어와 마찬가지로 이권 분립으로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언급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습지 보고 마칠게요. 자, 4번 뭐 구성원 각자가 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양보하는 것, 만장일치해서 일반 의지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사적인 욕구가 담긴 특수 의지를 합법적으로 일반 의지에 복구하고 한다. 그래서 뭐 그거 특수 의지는 뭐가 되겠어? 특수 의지. 특수 의지는 칸트의 경향성이랑 비슷한 거죠. 경향성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도덕성을 자른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의지는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나요? 여기 특수 의지는 이 경향성도 포함된 경향성이랑 경향성 플러스 뭐 일반 의지 다 포함한 개념인데 우리는 이거 넣는다 라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연인은 자연적인 자유랑 그가 마음에 끌리면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사회적 자유랑 뭐 재산권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자연적 자유랑 사회적 자유는 다르다. 자연적 자유는 고립된 상태에서 얻는 자유, 반면에 사회적 자유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서 자율로서의 자유. 그 다음에 라번 전체와 개인이 맺은 계약이자 자기 자신과의 계약. 공동체에 향한 의지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의 공동체를 향한 의지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곧 나랑 맺는 계약이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위하면서 내가 만든 법을 따르겠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고요. 일반 의지는 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참고로 뭐 나와 있지만 일반 의지랑 법이랑 비슷하지만요. 일반 의지는 법은 뭐 법이에요. 법인데 이 원래는 이제 입법가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법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야기 안 할 테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한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의사의 보편성. 다들 적어도 공동체를 위한 마음쯤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의 보편성. 그러면서 적용되는 것은 모두한테 적용되네? 저 대상의 보편성 이야기 된 거고요. 법은 시민들의 동의 외에는 어떤 초월적인 권위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다. 내가 만든 법은 오직 나만 따른다. 자율 개념만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 완전한 건 아니다.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는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단일 공동체 이외에는 대표도 불가능하고요. 분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일반 의지 전체의 집합 이외에는 대표도 불가능하고요. 양도도 불가능하다. 분할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 이거는 대부분 사회계약론 로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 루소는 만인이 다스리는 직접 민주정을 추구했다. 그래서 데이제를 비판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투표가 끝나면은 노예로 되돌아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이거 시로 나오는 문구들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어디까지나 일반 의지가 가장 핵심이다. 일반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나는 자유를 회복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사회계약론자들 3명 비교하면서 루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대면 계약하시면요. 제가 리바이어던이랑 그 다음에 통치론이랑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제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발췌를 한 걸 좀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나 독서로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 읽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됐기를 희망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